인도용의 여의죽을 어디다 갖고 있느냐? 대가리 위에 상투에다가 여의죽을 넣는다. 그게 인도용의 특징이고, 동아시아용은 여의죽 없습니다, 원래. 용에 대해서 계속 탐색을 하고 있죠. 저는 물고기 변형설을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황하나 이런 데가 다 예전에 그 물 있는 데 살거든,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항아리도 그 예전에 우리 토기 이런 거, 빗살무늬 토기 보면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는 게 그게 흙 부드러운 데다가 박아서 놓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리고 그러니까 강변가에 산다고 생각해봐. 그럼 흙이 좀 이렇게 포실포실 하잖아. 그러니까 거기다 이렇게 박아가지고 쓰는 거거든. 파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거든. 그래서 박았으니까, 박았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여기다 곡물을 넣어놓으면 곡물이 상하겠지. 왜냐면 얘가 습기를 땡기겠지.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는 거죠. 여기가 평평하게 이걸 만들어서 쓰면 좋은데 평평한 정도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바닥이 지금. 그러니까 박아놓거든. 박는 거 다음에 나오는 게 삼각대라니까. 삼각대. 세 발짜리. 세 발짜리의 가장 큰 특징은 지형에 관계없이 쓴다는 거죠. 네 발짜리가 나오면 바닥이 평평해졌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네 발짜리가 나와요. 그리고 바닥이 평평하지 않은데 네 발짜리를 쓰면 여러분이 어렸을 때 겪은 농에 괴는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어떤 집은 얼마나 거지같이 지어놨는지 괴는 걸 이만큼을 괴요. 내가 어렸을 때 봤다니까. 아예 그 이삿짐 센터에서 나무 판때기를 이만큼씩 갖고 다니지. 그래서 딱 농 꽂아주면서 이렇게 흔들고 이러면서 꽂는데, 야, 이만큼을 괴는 걸 내가 보고, 이게, 그러니까 미장을 얼마나 거지같이 했으면 집 안에서 기울기가 이만큼이 나오냐고, 방 안에서 농 하나 까는데 얼마나 미개한 거예요. 이 정도 기울기가 요즘은 화장실에서도 안 나와, 이만큼이. 물 내려가는 걸 봐봐. 화장실에서 이렇게 물 쓰면 물 내려가잖아요. 그게 기울기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잘못 만들어 놓으면 그 날린 공사 해가지고 어떤 놈이 돈띠 먹고 이상한 짓 해놓으면 물이 딴 데로 가잖아. 그래서 자꾸 고이는 데 생기잖아.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평평하면서도 완만하게 해서 쫙 빠져나가야 돼. 아니, 맞잖아요. 근데 집안에서 이만큼이 나오면 도대체 이 집은 도대체 뭐냐? 그러면 자면서 자기는 어떤 쿠션 위에, 능선 위에서 자는 거지. 자기도 잘 모르게. 그래서 사각이 네 발 달린 게 나왔다는 얘기는 평평도를 어느 정도 이상 맞춰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 하는데도 우리가 네 발 달린 농 같은 걸 썼었는데, 그럼 삼각대 쓸 때는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느냐? 세 발 달린 솥이거든, 옛날에. 삼정. 그래서 그 얘기하잖아. 삼국지에서도 나오잖아. 제갈량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 마치 현재 형세가 세 발 달린 솥과 같다. 그러니까 그때도 세 발 달린 솥을 썼던 거야. 유비가 이렇게 찾아갔을 때 제갈량이 유비한테 약을 팔잖아. 형식적으로는 제갈량이 꼬드기로 간 것 같지만, 실제로 아니죠. 유비가 꼬드기로 간 것 같지만, 삼고초려라고 하지만 제갈량이 꼬드기고 있는 거지. 제갈량 머리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상한 놈이요. 농사 짓는 척만 하면서 다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야. 농사 짓는 놈이 농사 얘기를 안 하고 딴 사람이 찾아오니까 뭐 천하를 3분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헛소리. 그러니까 그 생각만 하면서 농사를 짓는. 농사도 잘 안 됐을 거야. 그래서 그때도 세 발 달린 걸 썼구나. 평평도가 안 됐구나. 평평하지 않았구나라는 거를 인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대목들을 가지고. 그래서 이때 이제 이렇게 꽂아 놓는 거 쓰는 것도 평평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박아놔서 이제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흙이, 상대적으로 해안가에서 조금 더, 물렀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정도? 그렇다고 뭐 아예 물 차는 데 살진 않아요, 절대. 인간이 어떻게 물 차는 데 살아. 그래서 그런 데다 꽂아 놓으면 모든 땅속은 습기가 있게 마련이고, 습기가 빨아들여가지고, 여기 이제 곡물이 약간 상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 하지. 왜 그러지?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삿된 것들이 자꾸 어디서 들어오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빗살무늬를 쳐가지고 삿된 것들이 못 들어오게. 결계를 치는 거지, 결계.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몰라.
우리가 아무튼 가장 대표적인 거는 우리 주변에 있는 것 중에서 이제 구라 유형의 용하고 그 다음에 봉황은 있었던 것 같아. 암수로 있는 걸로 봐서 암수가 나오면 대부분 이게 생식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뭔가 있었던 것 같아. 주작은 구라인 것 같아요. 주작은 전기가 모여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나오거든. 예. 주작은 빨간 참새입니다. 주먹보다 작은 거야. 주작이 공작, 뭐 봉황 이런 거 아닙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백호도 흰색이니까 제가 그래서 그 얘기 해줬잖아요. 흰 동물에 대한 선호도라고 하는 게 있다고. 흰색이면 굉장히 길하고 뭔가 좀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흰색이 그렇게 길하면 여러분들이 흰머리 좋은 거지. 흰색은 장애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장애로 흰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흰색이에요. 인간도 있어요. 뭐 백반증 걸려가지고 몸 전체가 흰색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흰색 동물은 다 장애예요. 그러니까 백사가 있어요. 이러면 그거 장애입니다. 그게 색소 결핍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흰색은 무조건 생존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 은폐, 엄폐를 해야 되는데 눈에 잘 띄지. 그러면 천적이 먹기도 좋고 내가 천적이 아니야. 근데 내가 백호야, 백호. 근데 멧돼지를 잡으려고 숨어 있었더니 멧돼지가 뭐라 그러냐면 야, 거기 다 보이거든? 이렇게 하거든? 야, 그건 나무 뒤에 백호 다 보고 있어.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야. 이거 뭐 되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그 숲과 관련돼서 사는 그런 놈만, 그러니까 흰색으로 유일하게 장애인이 아니면서 장애가 아니면서 흰색으로 진화한 놈은 백군밖에 없는 거지. 그거는 위장하려고. 아니면 저기 흰표범도 있어요. 흰표범. 히말라야 가면 흰표범. 그런 애들은 다 눈이나 이렇게 흰데 사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위장 크림을 흰색으로 쓴 거지. 진화 차원에서. 그리고 일반적인 데서는 컬러가 있는 데서는 흰색이 제일 많이 눈에 띄는데, 그러니까 걔네들은 다 존재했어도 그런 종이 존재했다고 치더라도 전멸이지. 그리고 전에 새 중에서 흰 거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새들이 또 왕따를 시키던데. 저 자식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저거 모질른 거 아니야? 이러면서 왕따를 시키던데. 같이 안 놀던데. 그래서 흰 거에 대한 선호는 있지만 흰 게 더 뭐 강력하다거나 이런 건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백호가 흰 거고, 그 다음에 얘네는 이제 코끼리 토템이 있으니까, 인도의 세 가지 토템이 대표적이거든요. 코끼리 토템, 그 다음에 코브라 토템, 그 다음에 사자 토템. 이 세 개가 가장 강력한 거고, 인간을 유사이래로 가장 많이 죽인 놈은, 동물은 뱀입니다. 그리고 동물보다 많은 인간을 죽인 거는 모기. 예. 모기. 아프리카에 그 모기가 뭐 대단하다던데? 콜레라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아프리카를 지켜냈대. 모기가. 영국이나 프랑스로부터 아프리카를 지켜냈대. 그러니까 남미에도 모기가 있었으면 못 들어갔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남미 모기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미나 이런 데는 다 밀었잖아요. 남미나 호주나 이런 데는 다 밀었고, 아프리카 모기는 그렇게 강력하다대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외세 침략으로부터 지켜냈는데 모기가 지켰대. 모기 군단으로 조졌다는 거예요. 그거 뭐 방법이 없지 뭐. 그래서 요즘 그거 아세요? 모기 거세하는 거? 유전자를 약간 변형시켜가지고 모기를 거세시키고 있어요. 모기 개체수를. 그래서 비둘기 거세처럼 잡아서 거세하는 게 아니고 돌연변이를 만들어서 걔네는 더 이상 생식 능력이 없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시 모기를 양산해서, 그러니까 걔랑은 짝짓기는 되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지. 그래서 지금도 모기한테 무진장 동물. 우리나라는 의료 체계도 잘 돼 있고 나라가 이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잘 안 죽게 되는 거고, 코로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나라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갖춰지는 거지. 인도나 유럽이나 저런 데 안 돼요. 당연히 저거 뭐 어떻게 막을 거야. 그래서 모기가 제일 많이 죽이고, 그 다음에 동물 중에서는, 그건 모기는 곤충이니까,
모기는 진짜 맞기도 어렵다. 내가 진짜 어렸을 때 모기한테 많이 당해본 사람으로서 지금은 모기가 저를 잘 안 무는데 어렸을 때는 나만 물어. 그리고 우리는 또 모기한테 물리면 피나도록 긁는 또 아주 그런 그 사람 있어요. 또 이렇게 집요하게 긁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그 다음에 모기 다음에 이제 뱀이고, 그건 뭐 뱀하고 모기는 인간은 서식지가 겹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코브라 이런 데 물리면 끝이라고. 지금도 끝이에요. 인도 같은 데서, 인도나 동남아에서 코브라 물리면 끝이에요. 병원 가기 전에 죽습니다. 꼭 그 영화 같은 데서 이상한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뭐 칼로 째가지고 입으로 빨아요. 막상 그거 못 빱니다. 내 입안에 상처가 한 개도 없다는 게 보증이 돼야 되는데, 야, 빨다가 먼저 간다. 그거 장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뭘 해갖고 뭐 팔을 자르고 뭐 이런 거, 그것도 영화에서는 나오는 거지. 지팔찌가 못 잘라. 팔 절대 못 잘라. 그리고 병원 가기 전에 피가 돌죠. 그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꼴배로 가서 물렸어요. 그러면 그냥 준비하는 거죠. 마지막 이제 생각 정리해야지. 이렇게 가는구나. 그래서 그 킹코브라를 나가라고 하는데 중국으로 번역할 때는 그걸 용으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중국용하고 인도용이 이제 섞이기 시작하는 거고, 인도용하고 중국용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족보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인도용은 용궁에 사는 거고,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결혼해서 용궁, 결혼, 그래서 자식을 낳는 거고, 그래서 용 자식은 용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의주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인도용의 여의주를 어디다 갖고 있느냐? 대가리 위에, 상투에다가 여의주를 놓는다. 그게 인도용의 특징이고, 동아시아 용은 여의주 없습니다, 원래. 그리고 하늘을 날고 승천하는 용이고, 그 다음에 구름을 부르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동물이 용이 되느냐? 그게 아니고 그냥 개나 거리나 자기를 이긴 동물, 극기해서 그런 동물이 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용 계열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용비어천가처럼 용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비룡대천 이견대인이라고 주역에 나오는 얘기인데, 주역 건쾌 9, 5회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렇게 올라가서 결국 어디로 가느냐? 바닷속의 용궁으로 간다. 그래서 번지 점프를 하고 있다, 용이.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 그러니까 두 가지 내용이 섞이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킹코브라 토템이 있고, 그 다음에 코끼리하고 사자는 뭐 딱 봐도 먹어줄 만한 거고, 그리고 요거 말고 지방 토템으로는 코뿔소도 있었던 것 같고, 이제 후보들 중에 호랑이도 있었어요. 근데 인도에 뭐 호랑이가 전면적으로 살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호랑이가 제일 강력한 토템이고, 그래서 호랑이가 집도 나가고, 그거 당군 신화잖아.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럼 호돌이. 그 다음에 저 수호랑. 우리 백호 있네, 백호. 수호랑. 동계올림픽. 2018 동계올림픽의 수호랑. 걔는 백호대. 몰라. 호돌이가, 탈색하고 한탕 더 쳤을 수도 있어. 그래서 호돌이가 수호랑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어. 근데 이 동네는 아무튼, 호랑이 토템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제가 신문에 글 쓸 때 그런 거 썼는데, 왜 우리나라가 호랑이가 많을 수밖에 없느냐? 실제로는 호랑이 루트, 그러니까 KTX가 딱 깔려 있어요. 그게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뭐 소백산맥이나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겠죠. 산이 독립돼 있으면, 독립돼 있고 마을들이 주변에 감싸 있으면 호랑이가 그렇게까지 안 해. 근데 이거는 다 연결돼 있는 산맥으로 연결돼 있죠. 그렇다고 무슨 2000m짜리 산이냐?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호랑이가 못 살지. 딱 호랑이 살기 좋고 다니기 좋게 하이패스가 깔려 있지, 전국에. 그러니까 지금 뭐 호랑이 관련된 속담만 130개입니다. 우리나라요. 호랑이 관련된 속담만 130개가 넘어요. 속담이 130개인지 몰랐지? 그것만 갖고도 놀라운 거야. 속담이 그렇게나 많다고?
그런데 호랑이 속담이 우리나라 속담의 삼성전자인 거야. 전체의 한 3분의 1을 호랑이가 먹고 있지. 그만큼 호랑이가 강력해. 그래서 호랑이 토템이 이렇게 강한 이유는 우리는 호랑이 서식지가 좋고, 인도는 딱 보면 호랑이 떠 죽지. 그래서 벵갈만이라든지 이런데 벵갈 호랑이 이런 게 좀 있고 호랑이가 없어요. 호랑이가 없어. 더운 지역이니까. 그래서 사자 토템이 발전하는 거고, 코뿔소는 일찍 정멸한 것 같고, 근데 부처님 당시에 코뿔소 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수타니 파타 같은 데 보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코뿔소의 뿔처럼 우뚝하게 가라, 뭐 이런 얘기거든. 그 당시에 봤으니까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하마는 의외로 토템이 없더라고요. 하마는 애가 좀 약간 얼핑하게 생겨서 그런가. 그러니까 이게 좀 멋있게 생기고 세야 돼요. 그리고 인간에게 위협적이면 그게 토템이 됩니다. 꼭 인간에게 위협적이지 않더라도, 코끼리 같은 경우는 사실 인간에게 위협적이지 않더라도 멋있으니까 되는 거고, 하마는 상당히 위협적이거든. 하마, 악어 이런 거는 토템 안 되잖아. 악어도 되나? 악어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마가러 이런 게 약간 악어같이 생겼던데. 그래서 약간 그건 좀 약간 악한 놈으로 제대로 된 토템이라기보다는 그렇게. 그래서 부처님 꿈이 이 백상 흰 코끼리, 우리 식으로 하면 백호인데, 그리고 저 코끼리가 인도 사람들이 이제 구라가 심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일반 코끼리보다 100만 배의 힘이 있는 게 흰 코끼리. 그리고 그 흰 코끼리에 다시 100만 배 있는 놈이 흰 코끼리 중에서도 또 짱이 어금니 4개 달린 흰 코끼리. 그리고 그 어금니 4개 달린 것 중에서 다시 또 짱을 먹는 게 6개 달린 흰 코끼리. 그래서 6개까지. 왜 6개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굉장히 재밌는데, 그런 거 생각해보면 나 같으면 8개를 했을 것 같거든. 왜냐면 인도가 옛날에 사진법을 썼었기 때문에 8개를 썼으면 딱 맞는데, 왜 6개에서 그쳤는지. 6개라는 숫자가 상징성을 가지는 게 굉장히 적어요. 전체에서, 인도 전체에서. 그런데 왜 6개를 썼는지를 잘 모르겠어. 차라리 4개를 쓰든지 8개를 쓰든지 8개 정도가 참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아마 그냥 내 생각에는 신들 중에서 8개 팔 같고 6개 팔 같고 8개 팔 같고 이런 애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도기적인 측면들이 수용이 되면서 6개의 어금니가 생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6개가 이렇게 상하가 있잖아요. 6개 있잖아요. 그럼 침 질질 흘리고 입도 잘 안 다물어져요. 그게 뭐 좋은 게 아니요. 와사풍 맞은 것처럼 될걸? 보톡스 맞으면 그렇다며. 나 그 얘기 얼마 전에 누가 딴 사람한테 들었는데, 보톡스 맞으면 그쪽 근육이 안 움직인다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정지돼 있대. 그래서 이게 약간 이렇게 팽팽해 보이고 주름이 안 생기고. 그런데 보살님들은 안 맞아 오셨는가 보구나. 근데 내가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정지돼 있는 게 와사풍이다. 양쪽 와사풍을 싸대기로 양쪽을 맞으면 그러면 다 안 움직인다. 와사풍 맞은 사람 봤어요? 구안와사 봤어요? 윙크합니다. 사람이 눈을 감으면 윙크를 해. 한쪽 눈은 그냥 떠 있다. 그리고 밥 먹으면 한쪽이 세지. 물 마시면서, 진짜 한쪽 근육이 아예 안 움직이잖아. 근데 이걸 양쪽을 다 맞으면 다듬이도를 준비를 하고, 하루는 이쪽으로 자고 하루는 이쪽으로 자. 그래서 양쪽을 다 맞으면 쌍방 보톡스 이게 오래 간다. 보톡스 몇 달밖에 안 가잖아. 와사는 치료 안 하면 1년도 넘게 가. 1년도 넘게 가. 이거 굉장한 보톡스. 야, 우리 조상들은 그러고 보면 전통 보톡스가 있었던 거야. 그렇게 해서 주름도 안 잡혀. 주름 안 잡혀. 컨트롤 할 수가 없어. 단점은 뭐냐면 좀 무서워, 사람이. 와사 맞은 사람 보고 있으면 무서워. 한쪽 눈만 이렇게 감기니까. 홍진영이 한쪽 눈으로 윙크할 때는 그런가 싶은데, 와사 맞은 사람이 이렇게 한쪽 눈이 안 감기면 약간 섬뜩해. 약간 섬뜩해. 주변에 와사 한 사람 보면 좀 재밌지.
아니, 저는 몇 명 봤었어요. 몇 명 봤었어요. 자, 오늘, 부처님과 관련돼서, 부처님, 이 백부들은 과연 진짜 왕이었는가? 잠깐 여기만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러면 이 밑으로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기록상에는 일단 안 나온다는 거고, 왕국은 쪼개져 있었던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부처님 태몽이 이제 흰 코끼리. 그게 35쪽에 나오는 이야기. 35쪽에 나오는 얘기.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처님, 당시에 이제 부처님 엄마 이야기. 부처님 엄마 이야기. 엄마 이름도 되게 재밌어요. 마야. 환상인데. 희한하지. 뭔가 내가 보기에는 부처님 생애에도 많은 것들이 숨어 있어. 근데 그게 잘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좀 오래 묵은 사람들은 영물이 돼서 이제 명탐정 코난 같이 대충 이렇게 찍어는 볼 수 있지. 근데 대충은 어렴풋이 보이는데 증거가 불투명한 거야. 증거가 나오면 논문이야. 증거가 안 나오면 그건 네 생각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발표를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상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